안녕하세요. 복지상담사 한영수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들리죠. 환율이 1,500원 얘기 나온다. 불안하다. 뭐부터 해야 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환율 숫자 하나만 보고 겁먹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할수록 사람은 순서를 잃거든요. 급하게 움직이다가 손해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꼭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 먼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금부터. 그 다음 예금. 마지막으로 대출. 이 순서만 지키면요. 환율이 흔들려도 우리 집 살림이 무너지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먼저 오르느냐? 기름값, 에너지 비용, 수입, 식료품, 약값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비용이 늘어나니 경기가 움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환율이 오르면 나라가 바로 큰일 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약한 고리부터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댁은 어떤 고리가 제일 약하신가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 숨이 막히나요? 대출 이자가 올라갈까? 그게 더 두렵나요? 아니면 병원비, 약값이 제일 걱정이신가요? 오늘은 그 약한 고리를 먼저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꼭 한 문장 드릴게요. 상황, /은행,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이 문장, 오늘 영상 내내 여러분 지켜드리는 안전벨트입니다. 자, 첫째, 현금부터 점검합니다. 현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에 현찰을 많이 쌓아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현금은 두 가지예요.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니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돈이 끊기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한 장짜리 생활비 표를 만드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번 달에 꼭 나가는 돈이 무엇인지 4가지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집세나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나 약값. 여러분, 혹시 자동이체가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보험료, 정기후원, 구독료, 멤버십.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이요. 기초연금으로 버티시는데도 통장 잔액이 늘 바닥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본인은 잊고 있었던 자동결제가 6개나 나가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돈이 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통장 거래 내역에서 자동이체, 자동결제부터 체크합니다. 필요 없으면 줄입니다. 이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카드 결제일, 대출 이자 나가는 날, 통신비 빠지는 날. 이 날짜가 겹치면요. 그 달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결제일이 몰려있으면 분산할 수 있는지 거래처에 확인하세요. 카드는 결제일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통신비도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연체가 나요. 연체는 금액이 작아도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나중에 대출 갈아타기나 금리 혜택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 환율 뉴스가 무서우면은요. 가장 먼저 연체를 막는 구조를 만드세요. 그 다음이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은 겁줘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전망입니다. 현금성 비상금은 너무 과하게 집에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분실과 사기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갑자기 병원 가거나 갑자기 냉난방비가 확 늘거나 갑자기 가족 일이 생겼을 때
통장이 잠깐 비어도 버틸 수 있는 돈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서 하루아침에 지출이 생기는 거. 그 순간에 대출을 급하게 알아보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급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당장 큰돈이 어렵다면 매달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따로 떼어두세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생활이 정말 빠듯하신 분들은요. 여기서 복지제도 확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위기 상황이 생겼는데 버티기 어렵다. 실직, 질병, 가족 해체 같은 일로 갑자기 생활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 같은 제도를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또 여름이나 겨울에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 /은행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첫째, 현금 점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둘째, 예금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흔들립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더라. 어디가 위험하다더라.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해지하고 옮깁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나가고 중도해지 이자가 줄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금은요, 겁먹고 흔드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한 군데에 몰아넣지 않는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예금자 보호는 한 사람 기준으로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명의로 A 은행에 예금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은행을 나눈다. 만기를 나눈다. 은행을 나눈다는 건 한 은행에만 모든 돈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시중은행 여러 곳으로 나눠두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만기를 나눈다는 건 한날 한시에 돈이 다 묶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은 특히 이게 중요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전부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고금리 광고가 보일 때요. 딱 한 번만 숨 고르세요. 이자 조금 더 받는 것 좋죠. 하지만 그 이자를 받으려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잠을 못 자면 그게 손해입니다. 저축은행이든 어떤 금융상품이든요. 금리만 보지 마시고 내 생활과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언제든 돈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현전자은행에서 본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한 분이요. 이자가 조금 더 높다는 말을 듣고 한 곳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졌어요. 해지하려니 중도해지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더 흔들립니다. 결국은 손해와 스트레스가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금은요, 큰 수익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생활의 바닥을 지켜주는 바닥재입니다. 그러면 달러로 바꿔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요가 있는 만큼만. 달러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써야 하는 가족이 있다. 해외 병원이나 유학, 여행처럼 달러 지출 계획이 있다. 이런 경우는 환율이 오를 때 부담이 커지니 일정 부분 대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필요가 없는데도 불안해서 달러를 막 사는 건요. 그건 대비가 아니라 추격입니다. 환전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환율이 매일 움직이니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를 사는 순간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단해요. 필요 기반, 분할, 무리하지 않기, 그리고 환전이나 금융상품을 빌미로 사기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정부 지원금, 환전 우대, 특별 계좌, 이런 말로 클릭하게 만들죠.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받으시면요, 바로 누르지 마세요. 거래은행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은행,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습니다. 둘째, 예금 점검까지 왔습니다. 이제 셋째, 대출 점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표정이 굳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형태입니다. 내 대출이 변동인지 고정인지, 이걸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는 이자가 변동인지 고정인지 바로 말할 수 있으세요? 모르시면 오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동금리는요, 올라갈 때가 무섭습니다. 한 달 상환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만약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내 가게가 버틸 수 있나? 이걸 먼저 계산해 봅니다. 계산이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지금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그 다음,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줄일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면요,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상환 여력입니다. 대출이 무서운 이유는요, 원금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숨이 막히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요, 대출을 없애라가 아니라 연체가 나지 않게 만들어라입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연체 없이 버티는 구조, 그게 먼저예요. 세 번째는 갈아타기나 조정입니다. 고정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상황 이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 상환으로 숨통을 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게 있어요. 갈아타기라는 말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가 있습니다. 서류 대행, 수수료 요구, 선입금 요구,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출은요,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 창구나 공식 상담 채널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수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남아있을 수 있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 문장 꼭 드립니다. 상황 /은행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목에 담긴 핵심이에요. 환율 1,500원 얘기 나오면 뭐부터 해야 하느냐? 정리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현금부터 점검해서 연체를 막고 생활비 흐름을 붙잡는다. 예금은 규칙대로 분산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대출은 금리 형태와 상환 여력을 확인해서 흔들림을 줄인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경제를 잘 모르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괜찮습니다. 경제를 잘 몰라도 돼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불안을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드릴게요. 뉴스를 하루 종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환율이 어제보다 크게 움직였는지, 금리가 갑자기 뛰는지, 이런 큰 방향만 보세요. 그리고 숫자가 튀면요, 바로 통장 해지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순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현금, 예금, 대출, 이 순서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주일 루틴을 말로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흐름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자동이체와 자동 결제를 확인합니다. 내일은 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날은 비상금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은 예금이 한 곳에 몰려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내 대출이 변동인지 고정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거래은행에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상담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모를 때 커지고 안전은 확인할 때 생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오르면요, 사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틈에 사기가 들어옵니다. 지원금 신청 도와주겠다. 환전 우대해주겠다. 대출 갈아타기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말이 달콤할수록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거래은행, 주민센터 공식 채널, 상황 슬래시, 은행 슬래시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슬래시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얘기. 무섭죠? 하지만 겁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순서입니다. 현금, 예금, 대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들은 걸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만 실행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 끄기 전에 통장 거래 내역 한 번만 열어보세요. 자동 결제 하나라도 줄이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금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확실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녀분들께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가족이 함께 순서를 알고 있으면 위기 때 훨씬 덜 흔들립니다. 저는 복지상담사 한영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도 무리하지 마세요.